짠. 야. 스고이. 스고이.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요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요 주제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제 요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원래 표현은 컴프레션 팩터고요. 우리말 번역은 압축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압축인자가 뭐냐? 이렇게 표현돼요. Z, 보통 Z라고 많이 쓰거든요. Z라고 많이 쓰고 의미가 뭐냐면 바로 PV over nRT. 요것을 압축인자라고 이게 정의합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 부피, 그다음에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얘를 그 어떤 수리적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쓰기도 하냐면 요렇게 쓰기도 해요. 짜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그만, 이렇게 써도 그만인데 이렇게 쓰면은 수식이 조금 예뻐져요. 수식이 좀 예뻐져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환을 했죠. 어떻게 치환이 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치환을 한 거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몰러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몰러 볼륨이라고 하고 정의를 VM이라고 쓰고요. 바로 부피를 몰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몰러의 뜻은 뭐냐? 부피를 모른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몰러의 뜻은 1몰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1몰을 뜻하는 1몰의라는 뜻의 형용사를 영어로 몰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러 볼륨 하면 1몰의 부피. 알겠죠? 자, 정의상 뭐 되게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물리적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따가 수식 같은 걸 막 보게 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뭐 실제기체 상태방 형식, 접선의 기울기, 뭐 미분, 뭐 이런 거 등등을 보게 될 건데 그게 조금 더 예쁘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게 화학 책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요. 물리학 책에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표현돼요. 근데 이제 나는 수식이 예쁜 게 좀 좋아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얘는 값이 1일 수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렇다면 1인 경우가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겠죠. 자, 왜? 이상기체는 무슨 방정식을 만족해요? 이상기체는 PV는 nRT 이런 관계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기체는 위하고 아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약분되면 1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체들에 대해서 압력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하고 몰수 온도를 측정해서 이 항에 넣으면 어떤 기체들은 보시다시피 1이 안 되게 나올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실제 기체들에 대한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맞아요? 맞죠? 맞죠? 저 누구냐? 민성 맞죠? 그래서 이 압축인자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다가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1이 아닌 값이 나올 경우 이게 왜 이상기체로부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압축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축인자가
이 실제 기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자. 첫 번째 1.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그 기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때 요 압축인자 P. 자, P가 지금 무슨 물리량이에요? 압력이죠. 요거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 요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온도는 어떻다고요? 온도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체니까 실제 기체는 기체마다 성격이 같겠어요? 기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겠어요? 실제 기체는 기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 하나하나 다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체도 실제 기체라고 하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성격이 달리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온도는 일정한데 기체가 막 달라지면 압력이 변할 때 이 컴프레션 팩터가 또 어떻게 변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자, 그럼 요 부분 좀 지울게요. 이거 다 썼죠? 자,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Z P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압력을 X축에 그리고 Z를 Y축에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Y축에 그리고 X축에 그렸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짜자자잔. 뭐가 됐건 계속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상기체의 경우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이 된다고 했었죠. 바로 얘는 바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압력이 뭐가 됐건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실제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기체의 실제 기체 종류에 따라 짜잔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력 스케일은 대략 한 요쯤이 100기압 정도라고 하면 한 요쯤은 1000기압. 우리가 사는 요 대기의 압력이 몇 기압이죠? 하프만의 민성아? 우리가 사는 이 대기압이 1000기압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요 대기의 압력이 1기압이죠. 하프만의 민성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 0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기압이기 때문에 1기압은 거의 뭐 원점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실험 조건을 좀 과감하게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압력을 100기압, 1000기압 일때까지 이 실험 데이터를 얻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상기체는 항상 1이지만 실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체들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기체들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이죠. 뭔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근처의 실험 데이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겠어요? 경험하기 어렵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실은 경험하는 기체들의 성격은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선 그게 이상기체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가 클까요? 거의 없을까요? 우리 생활에서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실험 조건을 이제 확장을 하면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되죠? 되죠? 여기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 요거부터 미안 1 요거부터 요거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그래서 1, 2, 3, 4 이런 구간에 대해서 왜 저런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뭐냐? 우선 첫 번째 1. 우선 여기입니다. 자, 여기 요상항은 뭐냐면 이거예요. 컴프레션 팩터. 이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자, all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흰색의 경우건 파란색의 경우건 빨간색의 경우건 이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게 이상기체가 됐건 실제기체가 됐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Z값이 1로 수렴한다.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저 상황 맞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100기압, 1000기압의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 100기압, 1000기압 말고 원점 근처는 압력이 고압이란 얘기예요? 저압이란 얘기예요? 저압 조건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압력이 작아질수록 이상기체는 당연하거니와 파란색 실제기체도 빨간색 실제기체도 다 어디로 모여요? 1 함수값 1에 다 모이고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우선 지금 이제 의미를 써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잘 봅시다.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자, 저압 조건이에요? 고압 조건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압 조건이죠? 저압 조건? 여러분, 저압 조건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뭐예요? 저압 조건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압 조건이 뭐예요? 호연, 저압 조건이 뭐예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석연? 자, 저압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부피가 커지는 건데 부피가 커지는 거와 압력이 작아지는 건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때 의미요, 의미. 저압 조건이라는 것의 어떤 중요한 의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분자 간 거리가 멀죠. 이 사람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이거 뭐냐면 퀴즈 이거 낼 건데. 바로 봐.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었죠? 실제기체인데 마치 이상기체와 같은 실험 데이터를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저압이고요. 그 다음 뭐였죠? 저압과 고온 조건이었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왜? 어디도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느 시험에도 이 얘기 나온다고 했어요? 옛날 수능에도 저 얘기가 나왔었다고 했죠? 요즘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20년 전 수능에는 이 내용이 나왔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저 민성아 오케이? 왜 민성이도 수능 봤어요? 그래요? 그래. 민성이는 뭐 사실 뭐 이거랑 보면 나랑 또래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 그래 말이야. 좋습니다. 그래.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저압 조건에서는 실제 기체다 하더라도 이상기체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실제로 실험을 하면 요런 속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파란에도 실제 기체고 빨간에도 실제 기체인데 압력을 낮추면 진짜로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험 데이터가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말로도 이런 말을 쓰는 거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 자, 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봐. 컴프레션 팩터가 이게 실제의 상황인데 얘가 1보다 커진다. 1보다 커진다. 맞나? 유상에 보면 보시다시피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보다 굉장히 그 뭐냐면 값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1 이게 누구냐면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고압 조건에서. 그래서 요 근처가 대략 몇 기압 정도 된다고, 한 1000기압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뭐 사실은 뭐 그냥 절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고기압이죠. 그렇죠. 엄청난 압력인데 그럴 경우 이상기체에 비해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벡터가 1보다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1. 이 경우 이상기체에 비해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기체를 압축시키기가 어렵구나.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 있는데 이렇게 발로 콱 밟으면, 자, 이렇게 기체에다가 압력을 주면 기체는 부피가 커져야 돼요, 부피가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발로 콱 밟으면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발로 밟았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이니까 만약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등온이라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보일 법칙. 자, 보일 법칙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등온 조건이다. 압력이 2배 증가한다. 그러면 부피는 몇 배 감소해야 돼요? 2배 감소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배 커지면 2배 작아지고 3배 커지면 3배 작아지고 그러니까 2개 곱해서 값이 변해요. 값이 일정해져요. 값이 일정해진다 이런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일 법칙이라고 하지. 근데 그게 어떤 기체에 대한 상황이야? 이상기체에 대한 상황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실제 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잖아. 그럼 1보다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2배 증가시켰는데 부피가 2배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배 정도만 감소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1보다 커지겠어요? 1보다 작아지겠어요? 그때 1보다 커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원래 이상기체라고 하면 내가 얍 하고 2배 주변에 2배가 푹 꺼져야 되는데 발로 콱 밟았는데 얘가 조금만 줄어들다가 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내가 피스톤을 발로 밟았는데 이게 피스톤이 푹푹 꺼지는 게 아니고 피스톤이 이렇게 뗀뗀하게 이렇게 잘 안 줄어드는 거지. 그럴 때 나는 이거 압축시키기 편하다라고 생각하겠어? 압축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겠어? 압축시키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질 경우는 그 기체를 압축시키기 어렵다라고 말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별 오케이? 알겠죠? 그래. 그렇다면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실제 기체 분자간 인력도 있을 거고요. 청력도 있을 텐데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발로 밟았는데 이거 푹 꺼져야 되는데 땡땡하게 안 꺼져. 그러면 기체끼리 서로 잘 뭉친다는 얘기예요? 기체끼리 서로 막 밀어낸다는 얘기겠어요? 밀어낸다는 얘기니까 기체 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청력이 더 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번 영역에서는 어디가 더 우세하다? 청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호연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되죠? 그렇다면 요 세 번째. 자, 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여기 줄게. 줄게. A. 자, 그럼 3. 세 번째는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가 1보다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등호가 크다, 작다. 서로 부등호가 반대면 개념적으로 그 개념이 같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완전 반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오호, 얘는 압축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편하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때는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세다는 얘기겠어요? 이 경우는 기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체들끼리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발로 밟았는데 지들끼리 끌어들여서 한 번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럼 사람 입장에서 발로 밟았는데 뭐가 쑥쑥쑥 들어가네? 이런 느낌을 받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다 라고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됐죠? 그렇다면 자, 여기 줄게. 줄게. 준다. 이거 되겠어? 줄게. 그렇다면 요 네 번째 여기 정확하게 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딱 여기 4번은 딱 여기 저게 저건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벡터가 1이 된 거예요. 바로 우연찮게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벡터가 1이 된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 상황에선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된 걸까요? 자, 이 상황의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인가요? 이 상황의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죠. 왜 이상기체가 아닙니까? 이상기체는 언제일 때 이상기체입니까? 이상기체는 어떤 한순간을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속적, 연속적 성격을 갖는 걸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어떤 중간값에서 일이 우연찮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기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연이라고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우연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그러면 요 경우는 요 실제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저기는 바로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보다 커지면 청력이 크다고 한 거고요. 1보다 작아지면 인력이 크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1이면
인력이 큰 것도 아니고 청력도 큰 것도 아니고라고 해야 되니까 인력하고 청력이 같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실제 기체 약간 한 칸 띄우고요. 이상 기체 속성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면 자 이상 기체끼리는 인력 얼마예요? 이상 기체 분자 간 인력 얼마예요? 없죠? 맞습니까? 청력 얼마입니까? 이상 기체 분자들끼리는 없죠? 그러면 인력과 청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합력은 얼마겠습니까? 없겠죠.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 그랬죠. 같지만 이 인력하고 청력이 0이에요? 0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0은 아닌 상태로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우연히 그 합력은 얼마겠어요? 합력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연한 상황과 이상기체의 차이를 알겠죠?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도 없어요. 청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인력 있어요. 청력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는데 우연히 같아지면서 합력이 0이 돼버린 상황이 바로 여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거에 대한 해석은 뭐 이렇게 당장 1학년 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려고 하면 입시 과정에서 교수들이 저런 거 물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로 논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됐죠? 됐죠? 좋아. 민성수 오케이? 됐죠? 대답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헐. 헐. 자, 아까는 온도가 변했어요? 온도가 일정했어요? 온도가 변했어요? 온도가 이 그림 그릴 때 온도 일정했어요? 변했어요? 온도 일정했었죠? 자, 그러면 2는 그럼 온도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2는 온도를. 자, 1번은 온도가 일정했잖아요. 그럼 2번은 온도를 어떻게 해? 바꿔봐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민성 알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아니, 지금 이 온도 일정했잖아. 그럼 두 번째도 또 온도 일정해? 그럼 온도를 바꿔봐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를 계속 변화시켜 볼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데 그러면 기체의 종류는 여러 가지여야 할까요? 기체의 종류는 한 가지를 놓고 봐야 할까요? 이때? 그렇지. 그때 압력이 변하면 또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내가 제목 앞에 쓰는 번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필기할 때. 왜 제목 앞에 쓰는 번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논리 구조를 연결할 때 그 논리 구조의 선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런 것들이 번호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쓰는 데 있어도 논리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을지를 생각하고 논술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지를 내면 내가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채점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답안지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어떻게 답안지를 쓰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준 이런 타입으로 답안지를 써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1등한 학생 답안지 한번 볼래요? (1등한) 학생 답안지를 보시면 어디 갔어? 봐봐. 어디 갔냐?
좀 예쁜 그나마 좀 예쁜 답안지가 유학생이 한 3등 4등 한 학생의 답안지거든요. 여기 보면 봐봐요. 자기가 논술할 내용을 1, 2, 3 해가지고 차근차근 요렇게 논술을 하고 있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나 같은 채점관이 봤을 때는 이런 답안지 채점할 때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니까 1, 2, 3에서 자기가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논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 4, 5등 정도 되는 학생의 답안지거든요. 여러분 시험 한 23명 정도 본단 말이에요. 23명 보는데 4등, 5등 학생 하는 답안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들의 답안지는요, 이제 못한 건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요, 알겠어요? 못한 건 좀 보여드리기 그렇고, 어떤 학생들은 개발 세발로 써놔요. 마치 어떻게 답안지를 쓰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연습장에 계산 연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 연습하듯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썼다가 이렇게 요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쓰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그 다음 내용 막 여기 있고 막 이러면 채점하는 내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대나 나중에 카이스트 같은 데 가서 물론 뭐 서울대 카이스트는 말로 하는 거긴 하지만 뭐 혹여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성균관대 같은 데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연대나 고대 같은 데 이런 논술이 이제 부활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논술을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논술을 해야 되겠냐고요. 개발 세발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1, 2, 3, 4 해가지고는 거기에 하이어라키, 체계에 맞게 위계에 맞게 내용을 차근차근 논술해야 되겠어요. 답은 자명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작성할 때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기를 하는 이런 방식 있죠? 이런 방식으로 주관식 답안지를 작성해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예요. 뭐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답안지 작성할 때 이렇게 해봐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첫 번째는 등온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변온. 자,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이냐? 여기 줄게요. 지운다. 지우성, 쑥쑥쑥쑥. 허이. 자, 그럼 이제 동일 기차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N2 요놈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민성, N2는 무슨 기체? 질소기체, 그렇죠? 질소기체. 좋습니다. 질소기체. 그래서 민성이 뒤에 그 농구 잘하는 학생. 못해요? 여기 잘할 것 같은데요? 진짜요? 지원이 학생, 우지원이죠. 그렇죠. 우지원인데 이름이 우지원인데 이름이 차범근이면 축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 우지원이면 농구를 잘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이 또 광역 도발을 합니다. 또 도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지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이제 온도가 변할 때 질소기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꽤 친하고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름을 불러. 왜 민성아 친한 애 아니에요? 잘 모르는 애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짜자자잔. P, Z. 자,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0,0이고, 자, 어쨌거나 항상 디폴트로 1인 애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이상기체일 거고요. 이때 질소기체에 대한 동일 질소기체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르버르버르버 첫 번째 짜자자잔 600도씨 600도씨에서 저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짜자자잔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아까 압력 스케일이 대강 한 요쯤 100기압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쯤은 한 1000기압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웠게도 짜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도가 대략 2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일. 자,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이냐? 우선 여기 600도와 마이너스 100도 어떤 의미일까요? 600도와 마이너스 100도. 자, 25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600도씨와 마이너스 100도. 이 둘은 상대적으로 어떤 온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뭐 600도나 601도나 뭐 큰 의미 있겠어요? 뭐 차이가 없겠어요? 같은 얘기겠죠. 마이너스 100도나 뭐 마이너스 110도나 뭐 큰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도, 600도 뭐를 대표하는 온도 조건이냐? 얘는 고온, 얘는 저온. 그래서 첫 번째 이거죠. 고온일수록 Z 실제 빼기 Z 이상의 차이,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고온일수록? 자, 고온 조건일수록 이상기체 컴프레션 벡터와 실제 기체 컴프레션 벡터의 크기, 차이 크기,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편차?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잘 봐요. 흰 거하고 파란 거 사이의 차이, 흰 것과 빨간 것하고의 차이, 어디가 차이가 더 크고 어디가 차이가 더 작냐는 얘기예요. 명백하죠, 그렇죠? 데이터 상에서.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이거죠. 고온일수록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두어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저압, 두 번째가 고온이었죠.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아까 여기가 저압 조건이었잖아요. 그럴 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바로 고온. 알겠죠? 그래서 딱 편차가 고온일수록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편차가 작아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25도의 의미는 뭘까요? 25도의 의미가 뭘까요? 예, 뭐 보통 우리가 표준 온도로 잡는 룸 테퍼러처라고 하죠. 룸 테퍼러처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은 상온이라고 하죠. 그렇죠? 실온, 상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온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달까요? 여기서 25도에 뜻은 뭘까요? 지원 왜 이렇게 팔을 들고 겨드랑이에 긁는 거예요? 팔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방금. 나 무슨 뭐 긴팔 원숭이 아니고 오랑우탄인 줄 알았어요. 키 크니까 팔도 커 막 팔도 길어 막 그냥 기지개 편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왜요? 간지러우면 겨드랑이 긁을 수도 있죠. 왜 지원이는 태어나서 겨드랑이 한 번도 안 긁어봤어요? 긁어봤죠? 겨드랑이 긁어봤어요? 안 긁어봤어요? 어머, 세상에 태어나서 겨드랑이는 한 번 안 긁어봤대. 뭐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 야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무슨 온도냐? 뭐 룸 템퍼러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 혹시 요거 기억나요? 저 뭐죠? 저 뭐죠? 민성아 저 뭐죠? 저 뭐죠? 참별아 저 뭐죠? 정답! 우리가 그 10장 상태 변화할 때 요런 온도 표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정상 끓는 점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썼었고요.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T 대문자 B예요. 무슨 온도? 보일 온도예요. 그러면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 첫 번째 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첫 번째 뭐? 저압. 두 번째? 고온. 세 번째? 보일 온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보일 온도에 대한 의미 설명은 안 했고요. 보일 온도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까지만 했었거든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 보일 온도가 사실은 25도입니다. 근데 물론 뭐 엄밀하게 질소기체의 보일 온도는 한 40도 근처에 40도. 근데 뭐 25도나 40도나 큰 차이 있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날씨로 25도와 40도면 이건 큰 차이 있는 거 없는 거야? 40도면 다 죽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근데 절대 온도로다가 25도와 40도는 큰 차이 있어 없어요?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는 40도 근처인데 이 25도도 질소기체의 보일 온도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게 뭘까?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상기체에 대한 수리적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상기체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그걸 수학자 관점에서 이상기체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요 ID는 아이디얼 게스 이상기체의 그 ID를 딴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디얼의 ID를 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는 어쩌다가 1이 되는 거예요? 계속 1이 되는 거예요. 계속 1이 되는 걸 뜻하죠. 계속 1이 되는 걸 뜻하죠. 그렇다면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에 대해 미분하면 값이 뭘까요? 얼마겠어요? 버로 0이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미분을 해버리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분해서 0이 되는 건 상황이 우연히 0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계속 그런 거예요? 이 또한 계속 그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 요 미분을 한다 의 실용적 의미가 뭐예요? 미분을 하는 실용적 의미. 뭘 구하기 위해서 사실 미분을 하는 거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죠. 무슨 말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최대, 최소, 뭐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일정한데 두 번째 그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도 0으로 일정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흰색 그래프를 보면 함수값이 계속 1이죠. 그럼 함수값이 1인 상수의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3. 실제 기체가 더더욱 이상 기체적일 수 있는 수리적 조건을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예요. 뭐냐? 버르버르버르버 이겁니다.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얘를 어떻게 된다? 얘를 압력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하필 이때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만약 0이 된다면 이거는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에 안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자, 잘 봐요. 저압 조건이니까 이미 이것부터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인 거죠.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이어서 빨간 그래프가 됐건 파란 그래프가 됐건 다 1에 모이는데 그 저압 조건에서 심지어 접선의 기울기마저 0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실제 기체가 가장 이상기체처럼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25도에서. 그래서 25도 근처를 보시면 봐봐요. 자, 사실 마이너스 100도가 됐건 600도가 됐건 컴프레션 팩터가 1에 모이는 건 똑같거든요. 1에 모이는 건 같은데 25도도 1에 모이는 건 같은데 자, 빨간색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이거죠. 파란색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요거죠. 그런데 노란색 25도 근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원점 근처에서는 저압 조건에서는 가장 이상기체적인 게 오히려 몇 도인 거예요? 25도 근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압력 스케일로 몇 기압? 100기압까지는 사실 이 온도 조건이 굉장히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100도까지만 하더라도 600도씨보다는 25도씨가 훨씬 이상기체에 더 가깝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온도 조건을 뭐라고 한다?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기체가 더더욱 이상기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 특별한 온도를 보일 온도 TV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보일 온도는 기체마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이 보일 온도는 기체마다 싹 다른 고유한 성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마다 보일 온도를 알아낼 수 있으면 그 보일 온도가 바로 그 기체를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보이론도는 기체 각각의 고유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컴프레션 팩터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성격입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실 부탁드려. 훈이 오빠, 훈이 오빠, 그렇죠. 알겠죠?